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와 이제 다른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에 나오는 차들들 뭐 이런저런 기술력들이라든지 시장까지 해서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구독자님께서 이제 비교나 언급을 해달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꽤 계셔서 저도 예전에 이런 중국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그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 이런 중국 회사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다루긴 했었는데 한번 테슬라 대비 얼마나 쫓아왔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거기다 요즘 정말 주식의 힘이 무섭죠. 이게 주식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워낙 핫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을 물론 기사나 이런 걸로 접하는 정도지 정확히는 아무래도 체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이런 시장을 보면 뭐 테슬라가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시장들을 보면 정말 재미난 기사들을 찾아보면 참 재미난 구문들이 많은데, 여전히 중국에서 팔리는 차의 대다수는 굉장히 싼 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작게 들어가고, 여기 보면 시속 50마일 이상을 못 달리는 차가 허다한 거죠. 과연 이런 차들이 미국에서 관심이 있을 거냐 이거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핫한 샤오펑이나 니오의 판매량을 보면은 아직 테슬라 대비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수천 대 수준이죠. 9월 달에 1등한 이런 차들은 정말 작은 차입니다. 이게 GM하고 심지어는 조인트벤처 차량이긴 한데 정말 아주 저렴하고 막 4,5천 불 수준의 작고 아담하고, 배터리는 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더 실어져 있는,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짧고 뭐 100마일밖에 못 가니까요. 파워도 낮고 그냥 어떤 도시 이제 내부 그냥 커뮤트용 정도로 이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대수는 중국 시장이 전기차에서 차량 대수는 정말 많을지언정 그 내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성능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면입니다. 반면 이제 샤오펑이나 이제 니오라든지 BYD가 만드는 차들은 어느 정도 성능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중국 회사들은 테슬라를 쫓아오기에는 좀 여전히 격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조별 과제죠. 아직 자체 기술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부품을 사옵니다. 물론 샤오펑이 이제 5G 시대를 앞두고 마치 이제 자기가 좀 더 이제 다 자체 개발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샤오펑 P7의 자율주행 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행 보조 장치들은 이미 전에도 제가 이건 얘기해 드렸는데 엔비디아의 자비에르 시스템을 씁니다. 그때 처음 출시될 때도 자기들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전기차는 자기들이 잘 만들지만 엔비디아와 손잡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엔비디아에 맡겼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려있는 장치들도 전부 이제 엔비디아의 손이 많이 거쳐간 것이죠. 이 테슬라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자기가 이거를 다 설계를 해서 이걸 유기적으로 연동시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높은 레벨의 주행 보조 혹은 이제 다른 말로 거의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웨이모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이고 이제 레벨 4, 레벨 5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차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연결하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국 회사들은 이런 자율주행 파트에 있어서 사옵니다. 니오 역시 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인텔이 인수한 모빌아이죠. 뭐 모빌아이야 워낙에 이 주행 보조 시장에서 완전 강자이기 때문에 다들 뭐 니오 파일럿이라니 샤오 파일럿이라든지 뭐 DI 파일럿인가요? BYD 하는 그런 자율주행 장치들이 있지만 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제 미국 회사죠. 이런 회사들에서 다 사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뒤처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자체 개발해서 이거를 할 수 있냐, 아니면 잘 유기적으로 할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다를 최초로 달아서 이제 이목은 끌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퓨전을 잘 해가지고 정보 처리를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있고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가 정말 이걸 잘 처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라이다만 뚝 달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배터리 부분도 문제인데요. 샤오펑이나 니오나 지금 CATL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게 NMC811을 씁니다. CATL도 이렇게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걸 쓰는데 아직 CATL이 LFP나 인산 처리죠, 이런 건 잘 만드는데 반해서 NMC는 좀 말이 많습니다. 화재도 많고요. 한국 기업 대비 아직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금 배터리를 CATL에서 완전히 의존적으로 받고 있죠. 반면에 테슬라는 지금 파일럿도 돌리고 있고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기가베를린에 배터리 셀 라인을 이제 건설하려고 이미 그런 배터리 관련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회사들은 완전히 사다 쓰고 아직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매우 부족하죠. 거기다 CATL은 이 지금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배터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직도. 이 반면 BYD의 한은 이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셀2 팩이죠. 반면 이제 테슬라는 벌써 셀2 카로가 있지만 여튼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차도 만들지만 자기가 이제 배터리도 만들어서 여전히 이 회사도 포텐셜이 좋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제 이런 배터리를 아직은 이제 원활히 대량 생산 및 이제 자기 차에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LFP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각자의 그런 세단이라든지 뭐 SUV까지들은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테슬라는 세미 트럭도 있고 사이버 트럭도 있고 이 테슬라가 하는 사업의 이 반경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중국 회사들은 그 일부분이랑 비교하면 맞을 것 같고요. 아직 그 부분조차도 약간씩은 다 이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한때 불과 몇 달 전에 정말 너무 지금 홈페이지에 대놓고 이미지조차 이제 베껴서 쓰는 샤오펑이었지만 실제 이런 차를 내놨고 잘 보시면 뭐 샤오마트 OS라고 자체 OS도 개발하려는 듯하고 그나마 있던 이 차 회사들 중에서 샤오펑이 좀 나름의 어떻게든 기술을 갖춰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흔적들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얼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어떤 전망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격차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월에 다시 이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 탑 세일즈 그 위치를 아주 견고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게 1년이 넘었죠. 제가 이런 테슬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저밖에 없었는데 요즘 제가 깜짝 놀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저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힘에 의해서 요즘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 회사는 2003년에 설립됐고 지금 주식을 보십시오. 이게 몇 년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 겁니까?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이 기간 동안 나름의 기술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이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탄력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이제 여기쯤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워낙 테슬라가 이런 전기차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리딩 기업인 건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 보면 헤일로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약간의 후광을 받는 거죠. 테슬라로 인해서. 후발주자다 보니까 다른 중국 기업들도 빨리 혹시 쫓아가지 않을까. 뭐 나름 중국 정부의 비호라든지. 그래서 좀 더 빨리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이 요즘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완성돼 가는지를 보는 게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